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박아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유명 프랜차이즈사의 햄버거를 먹은 아동들이 장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신장의 기능까지 잃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2월 검찰은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한 엠모 패스트푸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5일 고발인의 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죠. 2016년 검찰은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이른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패스트푸드 전문점 M사 임직원은 불기소 처분을,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선 불기소 기소 처분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M사 직원들은 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지난 10월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M사 측의 허위 진술 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 필요성이 언급됐고 윤 총장이 수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검찰은 바로 재수사를 시작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햄버거병 재수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실 이 햄버거가 우리가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먼저 햄버거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이걸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2016년 9월 4살 아동이 M사의 햄버거를 먹은 뒤 심각한 장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신장의 기능을 90% 잃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에 같은 증상을 겪게 된 아동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데요. 이 병은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희귀 질환으로 정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고요. 발생 환자의 약 5%에서 10%가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노인에게서 특히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적절한 예방법 및 치료법은 없고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투석, 수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고요.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질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해야 될 일인데요. 일명 햄버거병,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건가요? 네, 이 병의 가장 흔한 원인이 대장균이 만드는 특정한 독소이고요. 이 독소를 만드는 대표적인 균이 O157 대장균입니다. 이 균에 의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하면 3, 4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쳐 혈액이 동반된 설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피가 섞인 설사, 설사 후에 소변량 감소, 잦은 멍과 출혈,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특히 아이가 설사를 하고 나서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증상이 상당히 무겁고 또 치료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햄버거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질환이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1982년 미국 오리건주와 미시간주에서 2차례에 걸쳐서 출혈성 대장염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햄버거 속 덜 조리된 고기 패티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가 되고 있었고요. 감염자는 대부분 영유아였습니다.
작년 2월에 이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이 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2016년 햄버거를 먹은 아동이 이제 신장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부모는 발병 원인이 당일 M사에서 먹은 햄버거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7월 M사의 한국법인 측을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에 비슷한 증상의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들이 여럿 잇따랐는데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햄버거 섭취와 증상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M사와 M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요. 다만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제조해 공급한 업체의 임직원 3명만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자, 패티 제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네, 패티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 공장장 황모 씨, 품질관리팀장 정모 씨가 피고인으로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 대장균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과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연구실 전 직원 김모 씨와 생산과장 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제조업체는 대장균 검사의 추가 검사에 대해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얼마나 되는 원재료를 해동해서 제품 생산에 쓰고 또 얼마나 남겨서 다시 냉동해서 재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해두지 않는 등 관리 시스템이 지극히 허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호를 바꾸어서 지금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M사와의 계약은 해지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당시 오염된 패티를 M사에 공급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제 진행될 M사에 대한 재수사에서 인과관계의 첫 번째 전제가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M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에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울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네, 불기소 처분이 나온 뒤에 관련자의 허위 진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사의 직원들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정황이 녹취된 녹취록 등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시민단체 등은 올해 1월 종합적인 재조사를 해달라며 검찰에 M사를 다시 고발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검찰은 약 9개월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수사력, 이런 여건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9개월 동안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의원이 M사 측의 허위 진술 교사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표 의원에 의하면 당시 M사의 점장이 오염된 패티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니 M사의 상무가 전부 회수하여 폐기하라고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점장은 그 당초의 조사 당시에는 문제된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판매할 당시에 오염된 패티는 매장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네. 점장의 사후 고백에 따르면 M사 법무팀과 검찰 조사 전날 사전 리허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 이후에 검찰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좀 자세한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M사의 범죄 입증을 위해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원인이라고 판단한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가 패티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수사를 진행했다. 만약 M사가 당시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면 수사를 다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있은 지 8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대리인인 류화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M사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M사는 허위 진술 교사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 신청도 기각되었다라고 하면서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햄버거병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에 네.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M사가 1차 수사 당시 해당 점장 등 사건 관계자에게 실제로 허위 진술을 요구를 한 것인지, M사 내부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따라 허위 진술이 이루어졌고 피해 아동에게 햄버거를 판매할 당시 오염된 패티가 매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M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네, 이제 뭐 수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네.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 외에도 햄버거로 인한 그 신체 피해 보고가 네. 접수된 게 여러 차례 또 있었다면서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보고된 햄버거로 인한 신체 피해 사례가 924건에 이릅니다. 소화기, 호흡기 등 내부 장기 손상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구토, 설사, 알레르기 등 기타 손상이 107건, 피부 발진 등 피부 손상이 10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젊은 층이 햄버거를 많이 찾다 보니 피해자의 연령도 20대 이하가 415건, 4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한 것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지난 1월과 7월에 덜 익은 패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음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피해를 보상받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햄버거 등 음식의 문제와 피해 사실 간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법원과 제조물 책임법이 인과관계를 완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론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실제로 햄버거로 인한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그 판결이 나왔던 예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아, 네. 예, 지난 2001년 4월 송모 씨는 패스트푸드점 B사에서 치즈버거와 콜라를 사 먹었는데 약 20분 뒤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일어난 겁니다. 송 씨는 B사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송 씨가 버거를 사온 즉시 먹었다는 점에 비추어서 B사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버거가 부패했거나 운반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세균 등이 침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봤고요. 해당 버거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고, 이는 B사의 제조 및 관리 과정상 과실에 기인한다라고 하면서 전부는 아니고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는 그 제조물 그 책임법에 따라서 네.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가공식품인 햄버거도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3조 2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할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기업 측이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네. 않는 이상 추정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정말 이제 햄버거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익었는지 이런 네. 것들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선한지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햄버거병 사건의 민사상, 형사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햄버거를 판매할 당시에 오염된 패티를 공급받고 있었고 이것이 당시 매장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피해의 회복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고요. 그리고 입증 책임 완화라는 것은 이제 민사상의 네. 개념이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하려면 여전히 엄격한 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면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잘 밝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은 햄버거병 사건 재수사에 관해서 박아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윤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충북 지역에는 어떤 또 다른 행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풍영화감상동호회 제2회 아쉬움 영화제가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1회 경찰청장기 전국 복싱대회가 충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시장 아시죠? 정이 있는 괴산 전통시장 가을철 이벤트 행사가 괴산군내 전통시장에서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2019 미래의 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공모전 공식 누리집 양식을 통해 11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에너지 복지의 꿈을 실현하는 IP 마감 패널 제조기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충남 태안에서 전해오는데요. 태안의 가을 바다를 만끽해 보시죠. 화요일 충북 오늘은 후 시간에는 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정상호 교수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병원에서 MRI 검사하실 때 자부담이 높아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요. 네. 앞으로는 자부담률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지난 10월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복부 또 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간이라든가 담관, 체관, 또 심장, 복부 흉부의 MRI 검사를 할 때 비용하는 부담이 3분의 1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동안 복부나 흉부의 MRI 검사는 암 질환 등이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만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됐었고요. 그 이외의 환자는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하는 상황이었죠. 네, 뭐 암 등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복부, 흉부 MRI 촬영을 할 필요가 있는 질환,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있는 질환이고요. 네. 또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서 다른 검사 이후에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MRI 촬영을 할 때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요. 2021년까지 이 건강보험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의 월요일 시작의 의미가 아주 강한데요. 네. 힘있게 출발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